빨리 풀어보세요. 937. 책 끄네. 문장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조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 그래도 얘는 막 이제 뭔가 친절하게 흐름은 잡아주고 있잖아. 그 막 작은 문제 1번, 2번, 3번 같은 거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작은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세수한 거야. 영상 다 봤어? 아니요. 근데 필요하지. 언제 다 볼 수 있어 그럼? 이번 주엔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꼭 다 시청해봐야 돼. 거기 막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거 937번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답해야 되냐면 학생들한테 뭐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 명에게 3개씩 나누어주면 남게 되는 초콜릿의 개수가 뭐 18개가 남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학생 수와 초콜릿 개수 사이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게 당연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1번 문제에서 지금 되게 당연하게 궁금해야 될 게 학생의 인원수는 몇 명이고 초콜릿의 개수는 몇 개인가가 되게 궁금해질 텐데 일단 학생 수를 뭔가 특별한 기준으로 잡아서 그 학생 수를 미지수 x라고 나갔을 때 이 초콜릿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보자는 얘기야. 야 근데 학생들한테 초콜릿을 나누어준다라고 할 때 그 나누어주는 방식이 한 명에게 3개씩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초콜릿이 18개가 남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이건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얘기지. 초콜릿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 3x 개만큼 이제 3개씩 다 나누어주고 나면 그 뒤에 18개의 초콜릿이 남는 거니까 몇 개? 3x 플러스 18개의 초콜릿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학생 수의 이 학생 수 자체를 뭐 x라는 미지수로 설정해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초콜릿의 개수는 3x 플러스 18개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랬을 때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떤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냐면 이제는 초콜릿의 개수 이제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살짝 바꿔봤어. 이제 3개씩이 아니고 일단 3개씩 나누어주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좀 더 많이 나누어주고 싶다는 거지. 몇 개씩? 이번에는 5개씩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보고 싶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많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초콜릿을 아예 받지 못하는 학생도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는 개수가 아쉽게도 5개를 온전하게 다 받지는 못하고
1개 이상 4개 이하의 초콜릿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지, 그치? 그럼 이제 이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의 부등식을 세워봐야 되는 상황이 요 이번 문제에 대한 요구였던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부등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면 일단 이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보면 이런 느낌 아닐까? 일단 학생들이 쭉 있을 때 우리가 이 학생의 인원수가 총 몇 명이다라는 상황을 잡아주기로 했어. X명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기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5개씩의 초콜릿을 공평하게 다 분배를 해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공평하게 잘 분배를 해줄 수 있게 되다가, 그치? 근데 나중에는 이 끝에 두 사람은 아예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치? 그리고 그 맨 끝에서 2명의 사람 말고 특정한 마지막 1명의 사람이 초콜릿을 받을 수 있는 개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얘가 받을 수 있는 초콜릿의 개수의 범위는 몇 개 이상 몇 개이야? 1개 이상 4개 이하의 초콜릿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조건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등식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냐면 초콜릿의 개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와닿을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 초콜릿의 개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 그 초콜릿의 개수의 범위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당연하냐면, 야, 여기 5개씩 받는 사람들은 뭐 5개씩 쭉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근데 그 다음 사람한테 초콜릿을 만약에 1개 나누어 준다고 하면 그때가 초콜릿의 개수가 가장 작을 때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요놈한테 초콜릿을 몇 개? 4개 나눠주는 상황이 초콜릿의 개수가 가장 뭐 할 때 해석인 거야? 많을 때 해석인 거잖아. 그러면 이 조건에서 우리는 당연히 초콜릿의 개수에 가능한 뭘 구성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범위. 그치. 그 초콜릿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의미를 확인해서 그 초콜릿 개수의 범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초콜릿 개수의 최소값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최소값은 요놈한테 딱 몇 개의 초콜릿? 1개의 초콜릿을 분배해줬을 때의 상황이지 않아? 그럼 그걸 이제 식으로 구성해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 나누어준 초콜릿의 개수는 몇 개야? 5x. 5x? 그렇지. 5x-3인 거 인정하지? 그쵸? 3명을 제외한 x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의 사람을 제외한? 3명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5개씩 나누어줬다. 5의 3명까지 뺀 거고요. 그렇지. 요 3명은 그냥 다 떼버린 거지. 그럼 이제 이 3명 중에 2명은 아예 못 받는 거고, 어디다가 끌려? 여기 근데 특정한 1명의 사람이 그러면 초콜릿을 여기서 딱 몇 개 받게 되는 구조가, 1개만 받게 되는 구조가 그 초콜릿의 개수가 제일 뭐 할 때의 해석이야? 작을 때의 해석인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초콜릿의 개수의 최소값이 5x-3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걸 느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요놈한테 초콜릿을 몇 개 나누어주는 상황, 4개 나누어주는 상황에 당연히 초콜릿 개수를 가장 뭐하게 나누어줄 때야? 많이 나누어줄 때에 대한 해석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식은 5의 x-3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초콜릿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식이 아까 분명 3x 플러스 18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 3x 플러스 18이 이 노란색의 식과 파란색의 식 사이 범위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x의 범위를 확인해 주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 부등식 세우는 건 이제 끝난 거고 2번 이제 해결됐어. 근데 이제 3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초콜릿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콜릿의 최대 개수를 구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부등식을 풀어내서 누구의 뭐를 확인해 주는 게 되게 당연해 보여? 미지수 x의 범위를 확인해 줄 수 있겠다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지, 그치? 그럼 그 x의 범위에 따라서 3x 플러스 18이라는 식 자체에 무슨 값 구해주는데? 최대값 확인해주면 끝이었겠다라는 거지, 그치? 야, 이 연립부등식 풀어보면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한 부등식과 빨간색과 파란색 비교한 부등식의 무슨 범위 확인해주면 돼? 공통 범위 확인해주면 되죠? 야, 이 노랭이랑 빨갱이 푼 거 x값 범위 뭐 나와?
암산해봐 빨리. 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얘 비교한 부등식은 뭐 나와? 뭐보다 커나 같다. 2분의 야 근데 이거 11 맞아? 10일이 아닌데 11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10일 아니야 30 5x 마이너스 16 2x 30 16이네. 그치? 저의 더 20점 그리고 여기랑 여기 비교한 부등식은 이거 뭐 나와? 2분의 7 2분의 2분의 29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x 값의 범위가 2분의 29와 16 사이 범위 있을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알게 된 거고. 그럼 여기서 이 x 값의 범위에 의해서 우리가 이 3번 문제에 대한 요구 초콜릿의 무슨 개수? 최대 개수를 판단해보라고 하면 이 x가 가장 뭐 할 때가 당연히 초콜릿의 개수는 가장 커질 때야. x가 가장 클 수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여기서 x가 가장 클 때가 16이니까 16을 대입했을 때 이 개수 확인해 주는 거야, 그렇지? 야 그러면 사실 최대 개수도 있겠지만 뭐의 개수도 확인해 줄 수도 있겠어. 최소 개수도 확인해 줄 수도 있겠지. 최소 개수는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얼마일까? 이 x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아니지. 2분의 30 그래 15일 때지. 왜냐면 이 x는 개념이 뭐였어? 학생 수를 대신해주는 미지수의 표현이었던 것 뿐이잖아. 얘는 반드시 무슨 수인 경우에만 따져봐야 돼. 자연수인 경우에만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x가 얼마일 때? 15일 때의 상황이 초콜릿의 개수의 최소 개수를 생각해 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야. 야 이거 절대 못 풀면 안 돼 앞으로. 알겠지?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42번. 요거 한번 간단하게. 942번. 오늘은 그거 진도를 막 그렇게 빡세게 나가진 않을 거고 숙제 부담 최대한 좀 줄여주긴 할 테니까 대신에 제발 월요일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좀 다 해와. 사실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은 뭐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핵심은 요 연립부등식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따져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뭐 개념 잡혀 있죠? 자,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이거래. 지금 이 연립부등식의 해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근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해서 서로 곱해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 연립부등식부터 얘가 이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주면
야,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 연립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부등식들의 우리가 무슨 범위를 따져본다고 할 때? 야,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개념이 뭐야? 그 연립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등식들의 범위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찾는 거잖아. 그럼 이 각각의 노란색의 부등식과 파란색의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라는 뜻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해주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요 노란색의 부등식과 파란색의 부등식에 무슨 범위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공통범위가 존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A의 조건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 오케이? 야, 근데 이 노랭이는 지금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향해 뻗어나가는 범위고, 얘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향해 나가는 범위라고 생각할 때, 그럼 이런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두 1차 부등식의 공통범위가 존재하려면 얘와 얘 사이에 우리가 무슨 관계가 당연히 이해가 가능해야 돼? 대소관계가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맞죠? 큰 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등식의 그 경계값과 작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등식의 경계값,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가 어떨 때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는 존재할 수 있게 돼? 말이 너무 어렵나? 그림으로 한번 상황 이해해보자. 이 파란색의 부등식은 처음부터 3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뭐한 쪽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작은 쪽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이런 범위를 뜻하는 얘기가 바로 이 파란색의 부등식의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준 상황인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파란색의 부등식의 범위와 뭔가 이 특정한 경계값 -2분의 a-1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향해 쭉 뻗어나가고 있는 그 노란색의 범위와 이 파란색의 범위가 무슨 범위가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공통범위가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얘의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냐라는 그런 질문 던진 거야. 얘가 얘보다 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얘가 얘보다 당연히 어느 쪽으로 좀 파고들어서,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통범위가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요 놈이 이제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의 개념이구나라는 거 바로 납득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설정은 요 노란색의 부등식의 경계값 이 -2분의 a-1이라는 식의 값이 3보다는 가급적이면 작거나 같은 쪽에 배치가 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공통범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a에 대한 조건이 하나 설정이 되겠지, 그치? 그 a에 대한 조건이 뭐겠어? 이 -2분의 a-1이 요 3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일반적으로 일단 작았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런 부등식 문제 풀 때 뭔가 이런 특정한 경계값들끼리 대소관계를 판단해주는 상황에 대한 흐름은 또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비교해보고자 하는 두 값들이 서로 뭐해지는 순간에 대한 해석도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까? 같아지는 순간의 의미도 반드시 따져봐야 돼. 여기서는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 있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아무튼 있기는 있어, 없어? 없지는 않지. 뭐 딱 하나 겹쳐? 그냥 3이라는 경계값 하나가 겹치긴 하잖아,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3이라는 값 하나는 있긴 있는 거니까 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는 둘 사이의 대소관계에 대한 조건은 서로 뭐 해도 된다? 같아도 된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부여할 수 있었어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놈의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은 일단 이런 부등식에 대한 표현 하나 얻어낼 수 있었다. 그치? 야, 근데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개념은 너무 쉽지? 무슨 식 하나만 따져주면 게임이 끝이야? 판별식, 그치? 9-4a 얘가 뭐 하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만 하면 돼. 그럼 a가 지켜줘야 될 두 가지 조건이 결국 얘랑 얘였던 것 뿐이고, 이거 서로 뭐만 해주면? 열림만 해주면 우리가 a의 범위를 끌어낼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최대 최소값 확인해줘야 돼. 너무 쉽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946번. 이거 지난번에 그 절대값 기호 포함한 부등식 푸는 거, 우리 이거 그래프로 연습했던 거 기억나지? 요거 한번 좀 도전해 볼게요.
정혁이 혹시 너 절대값도 포함한 부등식 그래프로 풀 줄 아니? 아니요. 그럼 식으로는 풀 줄 알지? 식으로는 못 풀어? 잘 못해요. 아 그래? 오늘 설명 듣고 한번 잘 따라와. 야 잠깐만 근데 당연히 우리 이런 본능적인 행동은 바로 취할 수 있어야 돼. 별이 우리가 실수이기만 하면 만약에 이 별이 실수라는 조건만 잘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실수의 제곱에 제곱근이 씌워진 수식에 대한 표현은 항상 뭐로 바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이거 중3 때 배웠던 건데 그 별이라는 수 자체의 절대값의 의미랑 개념이 똑같다라는 잘 알고 있지 그치? 일단 이거는 이 문제 풀 때 되게 자연스럽게 써먹어줘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이것 좀 잘 이용해서 문제 한번 잘 풀어보자는 거야. 시간은 좀 넉넉하게 줘볼게. 어떻게든 나 혼자 힘으로 최대한 열심히. 월요일날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그래프로 범위 잡는 거 기억 다 나지? 굳이 따지면 여기서는 절대값 비교가 막 여기에도 씌워져 있고 여기에도 씌워져 있고 여기서 이거 빼고 2를 뺀 식 자체도 통째로 또 절대값 비교가 또 씌워져 있고 그치?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얘는 그러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해 주면 좋을지. 얘 안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고능의 이제 무슨가? 절대값의 범위가 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궁금한 거지. 근데 이것도 분명 설명했어. 다 풀어보셨나요? 자, 요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잘 봐봐. 가장 깔끔한 풀이는 식을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생각해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일단은 저 루트 안에 있는 식들이 다 앞에 있는 식은 2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상황 때문에 거기 이제 루트를 씌운 식들이 다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다 눈치챘지 그치? 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까지는 표현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고 그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일단은 이게 보여야 돼. 이 식의 형식이 좀 어떤 느낌으로 먼저 빨리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야 되냐면 무언가 어떤 좀 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식 자체에 통째로 무슨 값 기호가 씌워져 있는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는 형식의 식이 등장했고 그거랑 무언가 그냥 단순한 양수 뭐 이와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부등식이 세팅되어 있는데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식 자체의 만약에 절대값이 뭐 어떤 양수와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본다고 할 때 뭐 일단은 작은 상황이라고 얘기해 볼까? 이 별이라는 수의 절대값이 만약에 양수보다 작다라는 의미의 이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표현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 별의 범위를 어렵지 않게 빨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 절대값의 뭐에 의해서? 정의. 절대값의 정의가 뭔데?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여기서 편의상 그 양수를 만약에 A라고 한번 이렇게 지칭해볼까? 그럼 여기서 이 A는 뭐 미지 어떤 양수인 상태다라고 얘기해볼 때 별의 절대값이 만약에 A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 부등식의 범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말 그대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뭐 할 수 있게 하는 작을 수 있게 하는 그 별의 현실적인 범위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왼쪽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A만큼 가게 되는 그 마지노선이 마이너스 A랑 A가 있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 A랑 A 어느 쪽에 있게 되면 그 별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A와 A 기준 무슨 범위에 있으면? 얘들아 사입 범위에 있을 때 맞아 아니야? 요 마이너스 A랑 A까지가 딱 거리가 A가 되게 하는 특정한 두 지점인데 우리는 근데 그 절대값이 그러면 A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값들이 포진되어 있는 범위는 얘네들 안쪽에 포진되어 있는 수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판단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와 A 무슨 범위? 사입 범위에 있는 수들이 그렇구나라는 범위를 어렵지 않게 빨리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되게 당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의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의 부등식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단순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 그 절대값에 빨리 뭐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해석으로. 오케이? 이거 지금 이해되니?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은 1차적으로 어떻게 손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이 식 자체가 절대값이 2보다 작기 위한 조건이 궁금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식 자체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의 값이 뭐와 뭐 기준 무슨 범위에 있게 해주고 싶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 식의 값이 뭐와 뭐 사이에 있으면 돼 얘들아. 0,3?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를 생각 안 한 식의 범위? 근데 너무 빨리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한 식의 범위. 그거는 당연히 지금 주군이 너무 얘기 잘했어. 얘가 0과 4 사이 범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까지 포함시킨 식의 범위가 마이랑 2 사이 범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기호를 벗겨낸 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범위 있게 해주면 되는구나라는 의미를 부여해주면 일단 이 겉에 있는 절대값 기호만큼은 어떻게든 처리해줄 수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이해돼안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더 깔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상황 마무리해주면 끝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경우도 지금 방금 중훈이가 말한 것처럼 이 절대값표를 포함한 식 뒤에 달라붙어 있는 요 상수가 조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면 양변에 얼마를 더해서 2를 한 번씩 더해서 요 밑줄 친 부분의 식이 속해 있는 범위가 0과 4 사이 범위 있게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을 서로 연립한 그 연립 부등식의 해를 판단해주면 되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좋았겠다. 이거 지금 이해돼요?
얘가 0과 4 사이 범위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사고만 잘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거야. 그럼 이제는 이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포함된 식의 연립부등식의 해만 구해주면 끝이다. 야 그러면 이런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포함된 1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는 내가 이제 어떤 도구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줬어.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 정영이 잘 들어. 이거 그래프 이용해서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부등식의 범위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고 하면 사실 그 부등식을 구성해주고 있는 식들의 그래프만 다 그릴 줄 안다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그 x값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가운데 있는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볼 거야. 그럼 얘를 fx라는 함수로 한번 이렇게 세팅해 봤을 때 fx 그래프를 좌표 평면상에 한번 빨리 표현해 보겠다는 거. 근데 얘들아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뭔가 형식 자체는 이 절대값 기호가 벗겨지게 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규칙을 가지게 되는 게 느껴져야 돼. 세 가지 규칙을 가지는 게 느껴져야지 바로 얘네들의 절대값이 벗겨지게 되는 순간들의 특별한 경계값들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절대값 기호가 벗겨지는 방식이 달라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하냐에 따라 작냐 크냐에 따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경계값과 또 누구? 1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그래가지고 이 범위에서의 규칙 하나, 이 범위에서의 규칙 하나, 이 범위에서에 대한 규칙 하나 이런 총 세 가지 규칙에 의한 함수의 그래프 이미지가 완성되겠다는 거. fx 그래프라는 게 오케이? 그럼 일단 근데 우선은 그러면 이 규칙이 바뀌게 되는 특별한 이 두 가지 순간 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들을 구해서 일단 얘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 두 점의 좌표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fx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되잖아, 그치? 얘는 그냥 0으로 날아가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인 거 느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점 찍어보는 거야. 그리고 또 1일 때는 얘가 0으로 날아가고 얘가 3이 되지, 그치? 그래서 몇 콤마면? 1,3 1,3이라는 점도 찍어요. 근데 이 fx는 그러면 아무튼 절대값 기호가 세 가지 패턴으로 다 벗겨지고 났을 때 함수식의 규칙이 설정되면 그 세 가지 규칙의 함수들은 다 몇 차 함수 아니면 무슨 수야? 1차 함수 아니면 상수에 대한 규칙을 가지게 되지. 근데 우리는 1차 함수 그래프나 상수의 규칙의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선이라는 거 알고 있어? 직선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여기랑 여기에서 얘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이렇고 이런데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이라면 일단 여기와 여기 사이 범위에서의 규칙은 그냥 이 두 점을 과감하게 이은 직선의 규칙을 따라가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줘도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직선의 그래프 이런 거 하나 그려주고 이제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와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만 완성시키면 끝인데 근데 그럼 여기서 아무튼 직선이 나타나면 되고 여기서도 직선이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그 직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알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 두 가지 정보. 걔가 지나는 점 하나와 기울기에 대한 정보. 그치? 근데 여기에서의 직선은 일단 여기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될 텐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이 fx라는 함수의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절대값 기호가 둘 다 무슨 부호를 붙이고 나왔을 때의 규칙이야?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왔을 때의 규칙일 테니까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2x 나와야 되는 거 느껴져?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x가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느껴져? 그럼 거기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 느껴져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규칙은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쁘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두 절대값 기호가 다 어떻게 나와? 플러스 부호를 붙인 식으로 그냥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없어졌을 때의 규칙이 여기지, 그치? 근데 거기서 그럼 정리되는 식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야? 1인 상태인 거 바로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린다고 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럼 이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완성된 상태인데, 그치?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뭐냐면 이 f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범위가 궁금한 상황이라고 하면 y는 0이라고 하는 또 함수의 그래프와 y는 4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만 딱딱 잡아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치? 이 fx 그래프가 주황색의 그래프보다는 어느 쪽에 있고 위에 있고 보라색의 그래프보다는 어느 쪽? 아래쪽에 놓이게 될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설명해주면 끝인 거잖아. 맞죠? 야, 그럼 일단 이 두 경계선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단 y는 0이라는 경계선은 이 점이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지? 여기가 y좌표가 3이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가 y는 0의 현실적인 위치라는 건 납득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y는 0이 이 두 경계값 사이를 뭔가 어디선가 뚫고 지나가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y는 4는 1,3보다 위쪽에 놓이는 점이 있으니까 아무튼 1,3보다는 위쪽에 놓이게 되는 어떤 지점으로 한 이쯤에 이런 식으로 y는 4라는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이 fx 그래프가 주황색보단 위에 있고 보라색보단 어느 쪽? 아래쪽에 있게 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설명해주면 그게 끝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 범위가 여기 빨간색 선으로 강조한 그래프가 놓이게 되는 상황들인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라는 건 이 x좌표와 요 x좌표 사이 범위와 그리고 요 x좌표와 요 x좌표의 사이 범위만 설명해주면 상황 마무리되는 거 느껴져?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여기 x좌표와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와 여기 x좌표 찾기만 해주면 이제 상황이 다 마무리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거 x좌표 찾을 때도 내가 뭐 식끼리 연립하지 말자고 했지. 뭐 이용해서 풀자고 얘기했어? 기울기 이용해서 그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 이용하자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 야, 이거 기억나는 거 맞아? 그럼 일단 여기에 좌표 찾으려면 혹시 이거 안 보여? 요거 보이니? 여기 이 흰색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1인 거 인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얘를 비스듬한 빗변으로 취하는 요 직각삼각형의 이미지는 얘와 얘의 길이의 비율이 어때야 돼? 1대1로 같아야만 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길이가 처음부터 얼마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y좌표가 0인 지점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 느껴져야 돼? 2분의 3이라는 거 바로 느껴져야 돼.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얼마? 2분의 3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요 x좌표가 얼마라는 거 이제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인 x좌표에서 2분의 3만큼 뒤로 빠꾸한 지점. 즉 x좌표가 얼마인 지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을 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게. 맞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게 또 어렵지 않게 보여야 될 것 같아. 요 직각삼각형의 이미지를 생각해 주게 되면 괜찮겠구나라는 거 바로 느껴지지 않아? 왜? 4와 0 사이의 간격에서 우리가 이 길이가 4라는 게 느껴지면 요 길이도 당연히 4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 뒤로 빠꾸? 4만큼 뒤로 빠꾸.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일단 1차 범위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의 첫 번째 범위가 여기랑 여기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즉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 범위. 이런 거 하나 일단 그정을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좀 어려워? 어렵긴 해.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랑 여기 x좌표 찾아볼게. 야, 그러면 일단 또 요 점의 x좌표가 궁금하다면 이 직각삼각형에 주목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맞지?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길이가 아까 얼마라는 거 인지하고 있었어? 이 길이가 이 길이 아까 얼마였어?
2분의 3인 거 인지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 그쵸? 근데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다왜 지워져가지고 난리야. 요점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요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게임 끝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 느껴져야 돼? 계산 빨리 해봐. 2분의 3분의 2분의 9가 돼야 되는 거 확인돼요? 기울기 3이지 얘는? 그럼 얘는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얘가 2분의 3이면 얘는 당연히 얼마여야 된다는 거 느껴져야 돼? 2분의 아니 오히려 2분의 1이어야지.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뿐이야. 얘가 2분의 1이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 x좌표가 이제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 앞으로 전진한 지점이니까 얘는 x좌표가 0인 지점. 그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바로 어떻게 보여야 돼? 이 직각삼각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보이잖아.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y는 4야. 그러면 이 길이 1인 거 바로 보이지?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1이어야지. 이거 기울기 1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당연히 얼마야? 1에서 1만큼 앞으로 전진한? 그래서 x가 또 0과 이 사이 범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하나 더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정수 몇 개 나와? 5개 나오죠? 여기서 정수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총 몇 개? 8개의 정수를 찾아낼 수 있었겠다. 좀 많이 어렵긴 해. 절대 쉽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로는 나와요. 저희 학교에서요? 뭐 너네 학교만 나오겠어? 그냥 문제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모든 학교든 어느 학교든 다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연습 진짜 많이 해봐야 돼. 또 문제 더 풀려볼게. 걱정하지 말고. 자, 근데 뭐 이거 그래프로 해석하는 흐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사실 그냥 그 절대값 기호를 벗겨낼 수 있는 3가지 범위 직접 따로따로 구성해서 가정 깔아가면서 연립부등식 여러 번 풀어도 아무 상관없기는 해.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추천을 덜 하고 싶은 것 뿐인 거고 방법도 사실 모르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기도 해가지고 그 절대값 기호 정직하게 벗겨내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 거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952번 이거 한 문제만 더 정리해 줄게요.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할 건데 충분히 고민해보고
풀어보셨나요? 좀 어렵지?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잘 봐봐. 자, 일단 이 부등식 자체는 절대값 기호를 좀 벗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좀 적절하게 해준 다음에 이
부등식에 의해서 일단 이 x값의 범위가 어때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 건 좀 되게 당연한 생각인 것 같지, 그치? 이거는 다들 쉽게 끌어냈지, 그치?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부등식의 범위 안에 있는 이제 무슨 수들에만 집중한다고 할 때, 정수들에만 집중한다고 할 때, 근데 또 그 와중에 이 k라고 하는 미지수가 또 무슨 수여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연수여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치? k는 자연수여야만 하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 그러면 이제 정수들이 이것저것 있다면 그 정수들만 싹 다 더한 값이 얼마? 18이 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자연수 k의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따져봐서 그것들을 싹 다 더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볼게요. 그럼 생각을 좀 어떤 식으로 해나가봐야 될 거 아니냐면,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가장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아? 맞지? 그러면 일단은 이 경계값의 정체부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 범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경계값들 자체가 일단 뭐일지 뭐가 아닐지에 대한 해석부터 해보려는 게 되게 중요할까? 이거 자체가 일단 뭐일지 뭐가 아닐지에 대한 얘기부터 생각해보려고 하는 게, 정수일지 정수가 아닐지 여기에 대한 느낌부터 생각해보려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해석 아닐까? 그럼 첫 번째로는 3분의 k-5라는 수가 얘가 만약에 정수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걔네들이 합이 이제 18이 되게 하는 조건을 따져온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 오케이? 이걸 일단 가정을 한번 끌고 가볼게, 얘들아. 근데 얘가 정수가 돼버리면 그러면 끝에 있는 경계값은 사실 자동으로 뭐가 될 수 없게 될까? 정수가 될 수 없게 되는 거 느껴져? 왜냐면 얘가 정수면 3분의 k 플러스 5라는 수는 얘 기준 얘는 여기다가 얼마 더한 식이야? 3분의 10 더한 식 아니야? 그럼 정수에다가 3분의 10을 더한 수는 당연히 뭐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지? 그럼 이 끝에 있는 경계값의 이 상황은 사실 정수가 아닌 상황에 대한 설정이 돼버려. 이거 지금 납득되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경계값은 정수고 뒤에 있는 경계값은 정수가 되지 않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의 총합이 18이 되게 할 수 있는 k를 구하는. 그래서 이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수들이 이것저것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 정수인 x의 값들이 뭐뭐가 나올 것 같냐면 얘부터 카운트를 시작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 그치? 3분의 k-5가 당연히 정수일 거고 또 누구도 정수겠어? 3분의 여기다가 딱 얼마만? 1만 더한 수도 여전히 정수일 거고 그게 얼마야? 3분의 k-2인 거 느껴지지, 그치? 또 누구도 괜찮아? 3분의 k 플러스 1까지도 괜찮은 거 확인돼? 또 누구도 괜찮아 뭐야? 3분의 k 플러스 5보다 작은 범위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3분의 k 플러스 누구? 4도 정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될 수 있는 거 확인돼? 그럼 우리가 이 범위 이런 가정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은 이렇게 4개의 값들을 끌어낼 수 있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가정에 의한 해석은 얘네들의 이제 총합이 얼마가 되게 하는 조건에 18이 되게 하는 조건에 그 k의 값을 구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당연해지는 거야. 맞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구한 k가 이제 이 가정에만 잘 뭐하면 부합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k 값 중 하나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아니? 그치? 근데 이거 k 구하면 얼마 나올까? 얘네들의 총합이 18이 되게 하는 식 풀면 k가 14가 나오는데 14. 오케이? 그럼 그 14라고 하는 k를 여기다가 뭐 해보면? 대입해보면 이게 만약에 뭔 수이기만 하면 문제 없는 거야? 정수라는 조건에 잘 부합하기만 하면 문제 없는 거지? 14 대입하면 정수 돼 안 돼? 되죠? 그럼 얘는 문제 없는 값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이 경계값에 대한 표현 자체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대한 상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겠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케이스도 따져볼게요. 이건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아니 괜찮아. 젤리야? 네. 많이 먹어. 먹을까? 야, 너네가 누구랑 왔어? 몇 번이나 왔어? 9번 1번. 진짜 이겼어? 9번 이기고 1번 달렸지. 바뀌전 있잖아 1번이. 우리가 3반이랑 왔는데 이겼어 너네? 우리 두 번 다 이겼는데 어디? 6반이랑 12반. 나 12반이 진짜 개쎄 힘이. 6반에 진짜 비리드밖에 없었어. 김태현 있고 청고민 있고. 박민수. 응. 걔네한테 박민수는 애쉬가 안 했잖아. 기용 수술해가지고. 근데 걔 또 패 돌렸어. 옛날에 우리 햄버거 하다가 패 돌린 다음에 또 돌렸어. 근데 뭐 2번 냈대. 우리 반에 남자애들 풍채가 진짜 나이 이거 몇 반이야? 5반? 아 5반? 이제 일단 애들이 그냥 이렇게 풍채 큰 애들 나보다 1.5배 먹거든. 응? 12번 어떻게 이겼어? 12번. 민채 있잖아. 민채가 그니까 걔 완전 그냥 앉아서. 민채가 등을 뒤에다 이렇게 있거든. 나 그거 보고 와 걔네랑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했네. 근데 우리가 2대 0 걸렸어. 니네 누구 있는데? 점점 일반 남자애들이 떡대가 좋은 애들이 좀 많아. 여자애들도 다 약간 좀 아니 1번이 진짜 힘이 세. 세. 1번이 그래. 1번이 진짜 3반 우리가 강남에 3반이거든. 거기 김재훈 있잖아. 너네 절대 안 돼. 아니 김재훈 말고 없어. 있나? 아니야. 서수. 너 몇 반이지? 너 아래층에서 보는데 9반. 9번이랑 했다고. 아 맞다. 10반이 이겼다네. 10반에 야 금요일에 세계적 보아. 어? 금요일에 세계적 보아. 왜? 아 보다. 스승이 날. 왜 어디 있는데? 통화는 뭐? 나오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많이 사. 진짜. 아 근데 이게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K의 값이 한 개가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정수의 값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뭐 이제 이런 가정 말고 다른 가정들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요런 가정 말고 또 어떤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왼쪽 경계값이 정수면 일단 오른쪽 경계값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었어. 정수가 될 수 없었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좀 반대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빨리 들어와. 이제 뭐도 되게 자연스럽게 따져봐야 되는 게 당연해 보이냐면 이번엔 어느 쪽 경계값이 원수? 오른쪽 경계값이 정수가 되게 했을 때 왼쪽 경계값은 자연스럽게 원수가 못 돼? 정수가 절대 못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가 되지 못했을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의 총합이 18이 돼야 되는 조건의 K값 구해보려는 거.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돼? 된 거 맞아? 그치? 여기는 얘가 왜 당연히 정수가 못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얘 기준 예의 정체는 얘 기준 예의 정체는 뭐야? 이 식에다가 얼마를 뺀 식이야? 3분의 10을 뺀 식이잖아. 근데 얘가 그럼 만약에 정수인 상황을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원수가 아닌 상태야? 정수가 될 수 없는 상태의 값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되게 상식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 경계값이 뭐냐 뭐가 아니냐에 대한 해석들을 해나간다고 할 때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대한 해석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 둘 다 동시에 정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정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둘 중 하나가 정수면 나머지 하나가 정수가 못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해 본 게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가 못 됐을 때,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려는 건 얘가 정수여서 얘가 정수가 못 되는 상황에 대한 케이스를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조건식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돼야 돼?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이 어떻게 튀어나와? 얘부터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 그치? 그럼 이건 역으로 추적해보자. 3분의 k 플러스 5부터 정수인 값이 있지? 큰 값부터 확인해 보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에서 작은 값으로 쭉 가보자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정수는 누구야? 3분의 k 플러스 2인 거 맞아요? 그 다음 정수는 누구야? 3분의 k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그럼 3분의 k 마이너스 5보다 클 때까지는 갈 수 있잖아. 그럼 한 번은 더 갈 수 있지. 3분의 k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은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이렇게 네 가지 값이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총합이 또 얼마가 되게 하는? 18이 되게 하는 우리가 k를 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산 좀 해봐. 얼마 나와? 빨리 해봐. 얼마야? 4k 플러스 2가 54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13 나오지, 그치? 근데 그 k가 그럼 만약에 13이 됐을 때 얘가 정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래서 k의 값이 얼마인 경우도 괜찮다? 13인 경우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수 k가 14도 있고 13도 있다라는 것까지 끌어냈어. 그럼 이게 끝일까? 이번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주의 정수. 그렇지. 둘 다 정수일 수는 없었지. 뭔 소리야? 둘 다 동시에 정수일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한쪽이 정수가 한쪽이 정수가 아닌 상황들은 두 가지를 다 따져봤어. 그럼 이제 남아 있는 뭔가 한 가지 정도는 더 따져봐야 되겠다 싶은 케이스가 이제 뭐가 또 생각이 돼야 될 거 같냐면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얘네가 둘 다 정수가 아닐 때의 상황도 따져보려고 해야 돼. 이거 이해돼요? 근데 얘네가 둘 다 그러면 정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게 좀 제일 빡센 케이스 같은데, 그럼 저 양쪽 끝에 있는 값들이 둘 다 정수가 아닌 케이스는 예를 들어보면 k가 어떤 형태의 수들일 때 이 상황들일까? 1일 때는 어때? 돼? 진짜요? k가 1이면 근데요. 뒤에 있는 이 경계값이 정수가 돼버리지 k가 1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k가 2인 경우는 어때고요? k가 2인 경우는 이 앞에 있는 경계값이 정수가 되는 느낌 느껴지지 않아? 근데 k가 이제 원수인 경우 3인 경우는 얘도 지금 분명히 정수가 아니고 얘도 분명 정수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괜찮은 케이스인 거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뭔가 더 해나가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왔어야 돼. 우리가 뭐 1, 2, 3과 같은 수들을 대입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얘네가 둘 다 정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일단 K의 의미를 확인해 본다고 하면 이거는 K가 어떨 때 둘 다 정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렇지. K가 몇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일 때. 그러면 K가 우리가 3의 배수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정수들이 그 정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쭉 다 더한 시계값을 계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그러면 K가 3의 배수가 되는 상태에서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가장 깔끔한 해석은 수식적으로 이런 스킬을 써먹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우리가 뭔가 배수에 대한 값을 나타내주는 수학적인 형식은 그 배수가 되게 하고자 하는 수 곱하기 뭐일까? 그건 사실 정의야. 따질 것도 아니고 뭐 성질도 아니고 정의야. 배수의 정의가 뭐야? 나눴을 때 0이 되는 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 수로 나누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3의 배수라고 하면 그 3의 배수의 수학적 정의는 3 곱하기 정수야. 이건 정의야. 너희들이 따질 게 아니야. 음의 정수 돼요? 음의 정수도 돼. 원칙적으로. 근데 고등수학에서 음의 정수까지는 일반적으로 안다. 그리고 0도 사실 모든 수의 배수가 맞아. 이 정수가 얼마인 경우도 괜찮으니까 0인 경우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고등수학에서는 웬만하면 뭐 한다? 최대한 배제한다는 거야. 몇의 배수인 상황에 대해서만 양의 배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네. 그래서 사실 3 곱하기 무슨 수? 자연수의 형식의 수로 여기서 우리가 이 3의 배수 k에 대한 식을 구성해 준다고 생각해 보면 그 k를 대신해 주는 수의 표현을 3n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 n이라는 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서 자연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조건을 걸어주면서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등식에 대한 형식 자체도 이렇게 한번 살짝 좀 더 깔끔하게 재구성해 볼게요. 그 k 자리에 3n을 직접 대입한 식에 의해서 얘를 n-3분의 5라고 써보자는 거고 얘를 n 플러스 3분의 5라는 식으로 한번 써보자. 이거 지금 납득되니? 이거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들 중 뭔 수들? 정수들이 이제 조목조목 따져본다고 하면 그 정수가 어디서부터 카운트될까? 가장 작은 거부터 얘기해보면 n-3분의 5보다 조금 크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라서 그래요. n-1이 n-1부터 카운트할 수 있는 거 느껴져? 또 뭐도 괜찮아? n도 괜찮은 거 느껴져? 또 뭐도 괜찮아? n 플러스 1까지 갈 수 있는 거 확인돼? 그럼 이 경우에는 양쪽 끝에 있는 값이 다 정수가 아닌 케이스는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정수가 여기서는 딱 몇 개? 이렇게 3개의 정수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럼 그 합이 얼마야? 3n이지? 그럼 그 3n이 얼마? 18이 되게 하는 n을 구해서 그 n에 의해서 k를 잡아내주면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되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 n이 얼마니까? 6이니까 k로 가능한 값이 18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 알겠죠? 오케이?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 자, 나머지 문제는 이제 숙제 내줄 거는 따로 공지로 그렇게 풀어오라고 시킬 거고 이제 부등식 파트로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 우리 2차 부등식은 개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2차 부등식의 회의 개념을 좀 정립시킬 수 있어야 되는 분들. 잠깐만, 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 야, 너네 만약에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걸 되게 익숙하게 어떻게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요 2차 부등식을 구성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뭐보다 뭐한 부분? 그 0이라는 게 나타내는 도형이 뭔데? x축이잖아.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였던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쉽지? 뭐만 할 줄 알면?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그래서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어디? 마이너스 1과 4에서 생기면서 어디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x축보다 뭐한 부분? 위쪽에 이 그래프가 놓일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는 특정한 이 경계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범위? 우린 그걸 뭔 범위라고 얘기해? 바깥 범위라고 얘기하지? 이 마이너스 1과 4 기준 무슨 범위? 바깥 범위에 대한 결론으로 이런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 그치? 그래서 사실상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2차 부등식에 대한 공식들이 근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다 뭐에 의해서? 그래프에 의해서 설명도 할 줄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게 범위가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바깥 범위가 아니고 당연히 무슨 범위? 안쪽 범위가 되겠지? 왜?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 경계값 기준 무슨 범위? 사입범위인 게 당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이 2차 부등식에 대한 이 개념들 자체는 사실 근본적인 해석은 이 그래프끼리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 야, 991번 이거 같이 말로만 풀어보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그 부등식의 해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범위인데, 그럼 fx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뭐한 부분이 궁금한 거야? x축보다 어느 쪽? 아래.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근데 x축이랑 뭐하는 순간은 괜찮은? 만나는 순간은 괜찮은.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와 3 기준 일단 무슨 범위면서? 사입범위면서 그 마이너스 2와 3도 뭐 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형성되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서 정수 계수 카운트 해보라는 뜻이었던 거야. 그럼 당연히 몇 개야? 6개지, 그치? 바로 나오죠? 거기 993번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사실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하는 개념 자체가 무지 중요하다는 걸 좀 계속 느껴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또 개념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하고 있어 이거?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린 함수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핵심을 못 파고 드는구만.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사실 그 그래프에 의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개념 정리만 확실하게 잘 되어 있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야 돼. 봐봐, 우리 이거는 다 지금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개념이고,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두 함수 사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보는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라고 하면 그 의미를 만약에 그 함수의 뭐에 의해서? 그래프에 의해서 상황을 따져보라고 하면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야 될 것 같아. 뭐냐면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의미의 부등식의 해가 궁금하다. 그럼 우리는 이걸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하나의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나타내어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노랭이가 파랭이보다 더 뭐한 조건? 크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치? 그래프의 위치 관계의 개념 자체는 그러면 노랭이가 파랭이보다 더 어디에 있게 하는? 위에 있게 하는 범위를 설명해주면 끝인 거 아니야? 그럼 눈만 있으면 되잖아. 여기서 노랭이가 파랭이보다 더 뭐한 부분? 위에 있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설명해주면 그게 이런 부등식의 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그 해가 뭐겠어? 노랭이가 파랭이보다 더 위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쪽이 어디야? 알파보다 알파랑 베타 무슨 사이. 범위랑? 사이. 사입범위랑 또 감마? 위에. 감마보다 뭐한 범위? 큰 범위.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있겠구나라는 거 바로 눈에 들어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잡혀 있으면, 야, 그럼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 부등식에 대한 식의 표현이 이렇다라는 것 좀 빨리 느끼고 와야 되거든. 뭐냐면 식을 이렇게 찢을 줄도 알아야 돼. 이 부등식의 표현이랑 동칭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느껴져? 맞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이 노란색이 2차 함수 그래프와 파란색이 1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도 이 부등식의 해를 설명할 줄도 알았어야겠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 노랭이가 얘지. 그리고 이 파랭이가 지금 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부등식의 해는 뭐야? 이 노랭이가 8인이보다 더 어느 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예. 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x값의 범위였던 거야. 어디와 어디 사이 범위야? 1하고 1과 5 사이 범위. 끝.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도 해석은 돼. 당연히. 어떻게도 해석은 가능하냐면 대부분 너희들의 풀이법.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얘랑 얘 원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교점의 x 좌표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도 근데 되게 괜찮고 중요한 개념은 맞아. 교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 함수식이 서로 뭐하다고는 같다고. 같다고는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교점의 x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설정해주면 아마 이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드냐면 얘랑 얘가 서로 같다고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가 있다? 1과 5가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근데 저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저 2차식의 표현이 얘를 이쪽으로 뭐 했을 때? 넘겼을 때 정리한 그 2차식의 표현 같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면 좋았겠다라는 거고 그럼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 0이라고 세팅된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5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2차식의 표현 자체를 만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해줄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 얘가 바로 뭐? a의 x-1, x-5 맞아 아니?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2차식 자체의 정체가 지금 a의 x-1, x-5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고 그치? 근데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미지수는 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9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이 a의 상태는 뭔 수인 상태다? 음수인 상태다 그치? 그럼 만약에 이 미지수 a가 되게 거슬려서 양변을 a로 똑같이 뭐 해본다면? 나눠보겠다고 하면 그치? 뭐만 살짝 조심해서 이 부등식 마저 풀어주면 게임 끝이었던 것 같아? 부등호의 뭐? 방향만 조금 조심해서 상황 마무리해주면 끝이었겠다 즉 x-1과 x-5의 곱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게 설정되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도 뭐 풀어줄 수 있었겠다라는 거 알겠지? 좀 뺑뺑 돌아가는 방식의 풀이기는 했지만 근데 이것도 뭐 나쁜 풀이는 절대 아니야 이런 방식의 해석도 완벽하게 해낼 줄은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여기 2차 부등식은 근데 사실 좀 나름 되게 익숙한 내용이긴 하잖아. 그치?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야, 근데 우리가 좀 되게 특수한 형태의 해를 가진 2차 부등식의 개념도 되게 중요했던 거 기억나지? 막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딱 하나의 실수만을 해로 갖는 경우 뭐 이런 느낌의 좀 특수한 형태의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거기 997번 문제는 해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2차 부등식을 걸러내는 문제인 거거든. 요거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해가 없는 2차 부등식 찾는 거. 이것도 근데 개념은 당연히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할까? 그래프. 다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네 가지 2차 부등식들 중에서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등식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해가 없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일단 기억에 대해서 먼저 얘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따져보고자 한다고 하면 일단 0이랑 비교해보는 형태의 부등식이니까 이걸 만약에 그러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2차 함수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보고
요 0이라고 한 숫자에서 나타나는 x축, 그치? 그 x축을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 본다고 하면, 그럼 얘들아, 저 기억에 대한 부등식이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해? 노란색의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게 하라는 뜻이야? 아래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게 하라는 뜻인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요 노란색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뭐하다면? 없다면 기억은 해가 없는 부등식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딱 바로 가버릴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저 노란색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위에 그냥 관심사였던 거야. 근데 만약에 얘는 볼록성이 아래로 볼록한 상태잖아.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상황이 이런 느낌이지. 근데 그럼 이런 아래쪽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는 상황은 어떤 경우야? 접하거나. 접하거나 그게 뭔가 위에 붕 떠있는 이런 구조인 거지, 그치? 그럼 사실 이렇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뭐 있는지 없는지나 아니면 뭐 한 점에서 만나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내려보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 2차식에 무슨 식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 판별식, 그치? 맞죠? 근데 판별식 구해보면 이거 얼마 나오는 거 어떡하죠? 음수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되지? 그럼 여기서 저 기억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이 노란색의 2차 함수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치? x축보다 자연스럽게 위에 뭐해져 버리니까 붕 뜨게 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x축보다 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만날 수조차도 없는, 그치?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기억은 분명히 해가 없는 부등식이라는 판단 바로 내릴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일단 그냥 좀 극단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궁금하다고 하면 이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럼 당연히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함수의 무슨 식의 상황부터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져야 돼. 판별식. 이거 무조건적인 거야. 일단 해가 뭐한지에 대한 좀 특수한 경우를 판단하고자 하는 도구라고 하면 있는지 아니면 모든 실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식 자체에 일단 무슨 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판별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판별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 해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 자, 니은 볼게요. 판별식 얼마야? 중근. 0인 거 바로 느껴지지? 그러면 저 2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x축이랑 뭐 하는 상태야? 아래로 블록하면서 접하는 상태지? 근데 우리는 얘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건데 그럼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들이 해인 거지. 근데 얘는 만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아예 없긴 하지만 그럼 얘는 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해가 딱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는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요 x축과의 접점이 x좌표,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있기는 있는 거야. 아예 없진 않다라는 거. 뭐 하나 있다? 근데 이거 사실 x좌표가 얼마인 것도 느껴져야 돼. 5인 것도 바로 느껴져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는 해가 5라는 x의 값이 하나는 있으니까 해가 없는 놈은 아니에요. 디귿은 어때? 해 있어요. 해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사실 또 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는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의 부등식이다라는 것도 느껴져요. 왜냐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는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만약에 그 x값에 대한 조건이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실수 전체로 우성이 돼 있다면 그래프가 언젠가는 뭐해? 위로 무한히 쭉쭉 뻗어 올라가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무슨 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안 생길 수가 없지, 그치?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뭐하다라는 조건에 크다라고 설정된 조건의 2차 부등식은 해가 절대 없는 부등식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건 사실 거의 하나의 상식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해. 오케이? 근데 얘들아, 얘는 그러면 사실 해가 없지는 않지.
얘는 그럼 해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도 판단이 되긴 해야 돼. 해가 무조건 있긴 있잖아. 근데 해가 어떤 상태야? 모든 실수인 거 느껴지지? 왜? 한 별씩이 0보다 작은 상태잖아. 그럼 x축이랑 만나진 않은데 아래로 블록해서 위에 붕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모든 그래프의 위치가 지금 다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해가 모든 실수인 상태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거. 리을은 어때요? 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사실 이 x제곱의 계수가 음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진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거 고지고대로 해석해줘도 좋긴 하지만 양변에 안전하게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준 패턴의 그 익숙한 이차의 계수가 양수인 부등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좀 해나가는 흐름이 되게 괜찮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미래는 또 해가 없는 부등식이구나라는 것까지. 잠깐만 2차 부등식은 되게 좀 자신 있게 잘 하는 것 같긴 하네. 자, 바로 좀 어려운 걸로 가볼게. 거기 1000번. 여기 절대값 기호 포함한 부등식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만 여기서는 그 정석풀이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근데 내가 얘기했던 그 그래프를 이용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는 그 내가 얘기해 줬던 형식들에 대해서만 써보려고 하고, 여기는 근데 막 그런 단순한 형태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는 오늘 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줘 볼게. 그거 안 돼, 정혁아. 상수와의 대소관계 비교일 때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마치 얘를 상수처럼 취급하면서 범위를 설정한 거지. 안 된다. 얘는 상수가 아니잖아. 식이잖아, 식. 그 식과의 대소관계 비교에서는 그 느낌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이거는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고 아래에 있는 문제 직접 다시 한번 따로 연습해보는 걸로 가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사실 뭐 부등식이나 방정식, 뭐 사실 함수도 마찬가지야. 아무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형태의 식을 마주하게 되면 그런 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 자세는 그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에 뭐를 딱 정해둔 다음에 범위, 그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그 절대값 기호가 벗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식을 나누어서 해석해주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게 사실 기본 원칙이긴 하거든. 그래서 사실 잠깐만 요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 내가 막 이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좀 단순한 형태의 1차 부등식의 풀이는 맞아. 그때는 분명 그래프 이용해서 해석해주는 흐름이 되게 괜찮기는 해. 근데 정석풀이도 한번 얘기해보면,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이런 그래 뭐 얘랑 x 플러스 2를 비교해보면 x 뭐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1을 비교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볼까? 만약에 절대값 x 플러스 2랑 2x 마이너스 1을 서로 비교해보는 이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를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 되게 정직한 그런 방식의 문제로 풀이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절대값 기호를 완벽하게 벗겨낼 수 있는 범위만 상황에 따라 따로따로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따라서 부등식을 여러 번 풀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해석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식으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절대값 기호잖아. 그럼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제한을 주면서 그 절대값 기호가 벗겨질 수 있는 방식을 두 가지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부등식을 몇 번 풀어주면 되겠다? 2번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지. 이게 정석풀이긴 해 사실. 요게 정석풀이야. 그럼 이 정석풀이로도 한번 해결해 볼게. 봐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뭘 풀어주면 돼? 이 절대값 기호가 어떻게 빠져나왔을 때? 그냥 빠져나왔을 때, 그치? 그냥 빠져나온 상태 이 부등식을 해결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x값의 범위를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x값의 범위는 뭐여야 된다라는 해석할 수 있게 돼. 3보다 커야 된다는 해석할 수 있게 되지, 그치?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가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x값의 최종적인 범위를 하나 체크해보면, 근데 우리가 항상 가정이라는 걸 깔아두고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의 문제풀이는 가정과 결론에 모두 부합하는 값들만 얘기해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 그치? 근데 얘도 범위고 그럼 얘도 범위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하는 건 이 두 범위에 무슨 범위로 결론을 얻어내면 돼? 공통 범위로 결론을 얻어내면 되겠다라는 거 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3보다 큰 범위의 무슨 범위가? 공통 범위가 얘를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x값의 범위 중 첫 번째 범위였던 거야. 공통 범위 혹시 3보다 큰 범위여야 된다는 거 바로 느껴지니?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3보다 큰 범위, 공통 범위 어디야? 당연히 3보다 큰 범위잖아. 그래서 여기서 3보다 큰 범위 자체가 이 부등식의 첫 번째 해가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도 x값의 범위가 하나 더 나오겠지?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의 해석이 사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수식에 대한 되게 정직한 해석이야. 정석적인 해석. 근데 우리가 막 이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런 부등식이 차수가 이렇게 2차로만 높아져도 이때는 사실 그래프를 활용한 풀이가 그렇게 좋은 힘을 발휘를 못해.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되게 근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이거는 정석풀이로 해결해 주는 게 되게 그냥 깔끔했던 것 같아요. 자, 정석풀이로 가볼게요.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그냥 나올 수 있게 하는 범위와 마이너스 9를 달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범위, 그 두 가지 범위를 따로따로 가정으로 설정해 놓고 부등식을 몇 번 풀어주면 되는? 2번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느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때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거 맞아요? 그럼 이때는 일단 1차적으로 요걸 빨리 풀어보자는 거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2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지. 야, 근데 이거 푸는 건 너무 쉽지 않아? 맞죠? 어떻게 돼?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 뭐 x-2랑 이제 x 플러스 2y 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범위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치? 그러면 가정이라는 걸 깔아두고 결론을 얻어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확한 x값의 범위는 이 가정의 범위와 결론의 범위에 무슨 범위가 답인 거야? 공통 범위가 답인 거지, 그치?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 근데 얘들아, 이거 혹시 머릿속에서 딱 그려지니? 공통 범위? 뭐와 뭐 사이 범위야? 마이너스 1하고 그렇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 범위인 거.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아? 그치? 얘가 일단 첫 번째 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도 풀어봐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풀어봐야 돼.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깔아주면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벗겨져?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벗겨지게 되지. 그래서 이때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고. 그럼 이거 풀면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범위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바로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 가정과 결론에 무슨 범위 끌어내면? 공통 범위 끌어내면 거기서 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x값의 범위를 얘기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뭐 나와? 공통 범위? 마이너스 4에서 1 그렇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사이범위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위가 바로 이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정수계수 몇 개야? 7개. 여기서 4개 나오고 여기서 3개. 3개 나오는 거 느껴지지? 그래서 총 7개의 정수가 튀어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게.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좀 어려워 보이는데 1002번 요거 한번 해봐. 1002번. 빨리 다녀오십시오. 근데 이거는 곱해야 하는 거예요? 부등식 저 절대값 옆에 괄호가 바로 있는데 곱해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해야지. 여기 사이에는 곱셈연산이 생략되어 있는 게 당연히. 맞아요. 얘들아 이거 곱하기야. 이 절대값식이랑 괄호 안에 있는 식이 곱해지는 구조인 게 맞는 거야. 알겠지? 야 이거 시간 넉넉하게 줘볼 테니까 확실하게 좀 잘 풀어봐. 우리 범위 따로따로 나눠가면서. 야 그리고 숙제 그 번호 종합해서 안 올린 사람 있냐? 이제 없나?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거거든. 오늘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정혁인 화목토반이 올렸어? 빨리 올려야 돼. 주모님 언제 올릴 거야? 오늘 밤엔 꼭 올릴 수 있어. 오늘 꼭 올려야 돼. 꼭. 근데 여긴 지금 절대값 기호를 처리해줘야 될 식이 두 개지. 절대값 x나 1이랑 절대값 x. 근데 여기서 그러면 범위를 나눌 때에는 절대값 x에 대한 상황은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고 얘는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럼 나눠줘야 될 범위는 세 개의 범위인 거야. 0보다 작을 때랑 0과 1 사이일 때랑 그리고 또 1보다 크거나 같은 세 가지 범위만 상황을 따져보면 충분해. 맞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의 상황만 다 하나하나씩 따져나갈 수 있으면 되겠다. 시간은 무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계산이 워낙 짜증나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봅시다. 여기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손봐줘야 될 게 얘도 있고 얘도 있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절대값 기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x값의 범위를 한번 이해해 보면 요 놈은 기준이 어떻게 돼?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얘는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두 개의 절대값 기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x값의 적절한 범위는 몇 가지 범위? 세 가지 범위. 즉 0보다 작을 때랑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 이 정도만 따져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그 각 세 가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 절대값 기호 상황에 맞게 처리해 가면서 부등식 여러 번 풀어주면 돼. 총 몇 번 풀면 돼? 세 번. 자, 0보다 작을 때부터 풀어보자. x가 0보다 작으면 이 두 절대값 기호가 다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둘 다 뭐?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오는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그럼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2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주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밖에 삐져나와 있는 마이너스를 요 놈한테 건네준다고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러면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 풀어내야 될 2차 부등식이 얘인데,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상황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뭐 풀리긴 풀리겠지, 그치? 근데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우변에 있는 식이 2의 x-1이구나라는 걸 눈치채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1로 뭐 한 다음에 묶은 다음에 부등식을 풀었을 것 같아.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이걸 이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x-1로 식을 묶으면 x 플러스 3-2라는 식과의 곱이 이제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부등식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뭐야? x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럼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x가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랑 얘 이제 무슨 범위를 얻어내야 되는 게 당연해? 공통 범위, 그치? 공통 범위가 뭐와 뭐 사이 범위야? 0과 1 사이 범위가 확인 가능하죠, 그쵸? 그냥 일단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0과 1 사이 범위가 첫 번째 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두 번째, 딱 마지막 건 안 할 거야,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해볼게.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면은 여기서는 누구는 그대로 나오고 누구는 마이너스 부호 달고 나오는 거죠.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야 되는 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2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우변에 있는 2x 마이너스 2를 또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뭐 한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겨볼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1로 식을 묶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묶인 식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또 2가 돼버릴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0보다 큰 부등식이 설정되는 것까지도 느껴지니? 얘들아, 네. 이거 식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거 혹시 확인돼? 그러면 얘는 결국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끌어내주면 되는 상황인데, 야 근데 이 부등식의 해는 뭘까요? 없어요. 1. 1? 모든 실수? 없어요. 없어? 이거 해 뭐야? 예.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잖아, 얘들아. 아니 왜 그래? 얘가 이거잖아. 이 그래프의 상황이 지금 x축과 1에서 접하는 아래로 올록한 이차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그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있기만 한 범위? 위에 있기만 한 범위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만나는 순간은 뭐 해야 돼? 만나는 건 허용 안 하는 거지, 여기는. 만나는 거는 뭐 해야 돼? 빼야지. 근데 얘는 웬만해서는 다 위에 있는데 딱 한순간에서 만나. 얼마일 때만? 1일 때만. 그럼 얘 해는 뭐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인 거지. 그러면 근데 사실 또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우리가 범위로도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 얘는 범위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 1보다 뭐한 값과 뭐한 값들만 취급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작은 값들 아니면 큰 값들만 취급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결국 이 범위랑 이 범위의 무슨 범위 확인해 줘야 돼? 그렇죠? 공통 범위. 야 근데 이거 공통 범위 어떻게 돼? 0. 아예 없지? 얘랑 얘가 공통 범위 자체가 안 만들어지지. 영은 가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야 여기 미안해. 여기랑 여기가 겹치네. 그치? 여기랑 여기가 겹쳐져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해는 이거 자체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 느껴지잖아. 그치? 그래서 0과 1 사이 범위가 또 하나의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직거리를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x가 이제 뭐 할 때까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까지. 할 수 있겠지? 그냥 귀찮기만 한 문제야. 네. 표현이 빨리 비가 있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04번. 앞에 문제 하나 빨리 풀어봅시다. 수고했어요. 답은 금방 나오지? 자, 개념만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야, 이게 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정된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3, 4의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프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야지.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뭐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순간을 포함하는 범위가 뭐와 뭐 사이에 있게 하라?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게 하라. 그러면 그런 이미지는 당연히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야 돼? x축보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설정된 그 범위의 해인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 위치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이 되게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져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우리가 사실 이 부등식의 해를 보면 그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나는 뭐의 좌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간접적으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 2차식 자체가 사실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과의 고배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식이 돼야만 하는 느낌인 거니까. 그치? a, b 구하는 건 뭐 이것도 아니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는 2차 함수식을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1006번.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1006번. 숙제 어디까지예요?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지 뭐. 왜? 나 어차피 또 밀릴 거잖아. 이미 많이 밀렸어요. 버리는 패예요? 뭘 버리는 패요? 나보다 청명 에이스 아니야? 저 에이스죠. 강사가 학생을 버릴 수가 있어. 세상에 다해야지. 버리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생각보다 적응 되게 많아니까. 왜 안 풀어보는 거죠? 빨리 해봐. 1006번.
야, 일단 조건 가가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거 느낌 안 와? 아까 우리 같이 얘기해봤잖아.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떤 범위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함수식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얘가 뭐인 것 같아? 근데 여기 최고차항 계수는 왜 무시했어요? 2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미지수 A라고 나보면 괜찮지 않을까? 자, 얘들아, 이번엔 내가 좀 시험을 보여줄게. 일단 조건 가를 활용하는 방향이 잘 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우변을 뭐로 만들어주는 게 안전했을까? 그렇지.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형식의 2차 부등식을 세팅해준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이?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걸 포함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으면 된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여야 되냐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인 거지. 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의 그래프가 0과 1에서 당연히 x축과 뭐여야 될 거면서 만나야 될 거면서 볼록성이 어때야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렇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 있어야만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제 이 참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 범위가 0과 1 사이 범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조건 가에 대한 해석은 px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규칙의 요 2차 함수식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1이구나라는 정보를 끌어낼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게 중요했겠다는 거야. 얘가 이제 x랑 x-1을 인수로 가진 2차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 뭐의 개수를 몰라. 2차항의 개수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잖아. 그럼 걔를 미지수 뭐라고 나보면? A라고 나보면 되게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AX의 X-1이라는 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이 2X 플러스 3을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우변으로 뭐해서? 넘겨가지고 PX라는 식을 구성해보는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이거 지금 이해되죠? 그럼 PX가 누구만 알아내면 되는 전체물을 함수가 됐어? A만 알아내면 되네. 그러면 PX에 관해서 조건이 딱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건 제시해주고 있어? 안 해주고 있어? 해주고 있지? 어디에서? 나에서. 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치? 그럼 이거 이용하면 당연히 뭐 구할 수 있겠니? A 구할 수 있겠지? 근데 A가 아마 몇 개 나올까? 2개 나올 것 같지 않아? 나만 그래? 그 2개가 각각 뭔 수와 뭔 수가 등장할까? 양수, 음수가 등장할 것 같지? 근데 우리는 어떤 A를 채택해야 될까? 음수인 A를 채택해야 되겠지. 이거 느낌 오니? 할 수 있겠지? 에이스 맞아? 시간이 좀 애매한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왜 음수예요? 와, 버리는 표가 맞았어. 야 여기 와, 레전드. 지금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0과 1 사이 범위가 되려면 이걸 그래프로 상황을 이해해 본다고 하면 요 그래프의 개형이 아래로 블록하면 0과 1기 좀 바깥 범위의 해를 가지게 되잖아. 맞아 아니야? 에이스의 뜻이 좀 변질된 거 아니에요? 맞아 에이스. 아니야. 나도 진짜 잘하긴 해. 좀 게을러서 그렇지. 안 돼. 야, 그 숙제는 또 톡방에다가 잘 공개할 테니까 밀리지 마세요, 제발. 밀리지 마.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요일 자정까지지. 아니, 나 월요일 3시까지만 올려. 월요일 3시. 월요일 3시. 알겠지?
귀가하자. 어. 오, 가능지? 화목투이들이 자꾸 일로 넘어왔어.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인원수가 좀 널려가지고 거기로 가면 환경이 더 쾌적하거든. 되게 비싸. 그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일단 6시 40분. 토요일 10시에 들어요. 거의